새로이군. 자신의 잘못은 스스로 용서를 구하는 거라네. 네가 여기 우리 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를 해. 그걸로 마무리를 짓지. 회장님, 박 부장. 장남이란 놈이 어디 가서 맞고 와서는 이런 자리 나도 영 심기가 불편해. 이 상황을 참고 넘어갈 최소한의 선을 제시하는 거야. 마무리는 지어야지. 어떻게 생각하나? 박새로이. 잘못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습니다. 옳지. 박 부장 좋은 아버지야. 잘 가르쳤어. 또 저희 아버지는 사람은 소신 있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은 반 친구가 괴롭힘을 당했고 선생님은 그것을 묵인합니다. 내가 언제 이 새끼야. 보기 불편했고 말렸습니다. 말을 안 들어먹어서 때렸습니다. 아무리 양아치 같은 놈이라도 선생님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겠죠. 잘못했습니다. 벌 받아야죠. 하지만 장근원에 대한 사과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안 미안하거든요. 퇴학을 당하더라도 무릎은 못 꿇는다. 그게 제 소신이고 저희 아버지 가르침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피곤하게 됐구만. 이렇게 되면 나도 어쩔 수가 없겠는데. 박 부장, 자네 생각은 어때? 왜 가만히 있어? 세상 사는 법을 모르는 철부지입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런 아들이 나왔는지. 멋지네. 지 수신대로 행동한다 했고 책임도 진다 했으니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 회장. 소신이라는 말은 권력의 위협이나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떳떳하게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밝히는 연예인이 많다. 우리는 소신 발언을 하는 이에게 개념 연예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소신이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 개념이 있는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니까. 하지만 이들의 공개적인 소신 발언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이도 분명 많다. 이로 인해 누군가는 새로이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 만큼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 그래서인지 이 장면을 보고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면서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박세로이와 그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박 부장을 보며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에 비교해 티도 안 나는 나의 소박한 소신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물론 나 역시도 권력이 있는 자에게 더욱 소신 발언을 펼친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발을 빼고 나온다. 서서히 이별을 고하는 것이다.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좀 다르다. 물론 나는 매우 솔직한 글을 쓰지만 SNS는 예외다. 굳이 소신을 펼치지 않을 거라면 공개적으로 기록하지 않는다. 그건 그냥 혼자만의 일기장에 고이 모셔둔다. 이유는 간단하다. 나를 옹호하는 이가 많겠지만 반기를 드는 쪽과 마주할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겁이 난다. 누군가에게 악성 댓글을 받아 상처를 받는 게 아직은 두렵다. 소신을 차리지만 그 무게가 무겁다고 여기는 것은 감추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도 부끄럽다. 19살의 박세로이가 나보다 100배는 낫지 싶다. 그만큼 주위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떳떳할 수 있는 건 정말이지 큰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소신 발언의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버릇이 없다라는 도장이 찍히기도 한다. 분명 내게는 소신인데 그 사람에게는 버릇이 없는 것이다. 분명 장 회장에게 박세로이도 감히 회장의 뜻을 어긴 버릇없는 아이에 불과할 거다. 몇 년 전 다니던 회사 사장님이 나를 버릇없는 인간으로 치부한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속내는 어떨까? 그저 나이 어린 인간의 우격다짐으로 보일까? 결국 세로이는 우직한 그의 소신으로 누구보다 당당히 꿈을 이뤄냈다. 그것도 온몸에 전율이 돋을 만큼 멋지게. 말이 나온 김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이제는 당당히 소신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누구처럼 나도 그렇게 내 길을 걸어야지. 그럼 이쯤에서 물을게요. 당신의 소신은 어떤가요?